그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가 아닙니다. 언론사의 자유가 강조되는 순간 언론사는 권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고 사장님 기관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이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의 자유로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오래전인데 그 자살 이익과 관련된 KBS 이익이죠. 관련된 의제가 다뤄지고 있는 국회 상임위장에 5대의 카메라가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그 안에 있는 위원들을 저는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사실 지금 제가 느끼는 솔직한 심정을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소수 정당인 초선 의원인 저도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최근 그 KBS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 우려스러운 점을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의 공정성 문제 아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내부 노사 갈등 문제 아닙니다. KBS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좀 몇 가지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고 사장님께 답변은 요구드리지 않겠고요. 반론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KBS 사장의 책무를 가장 큰 책무가 공영성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KBS 설립 목적 방송법 제43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 등 그리고 공적 책임 방송법 44조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 어떤 길이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인지 끊임없는 그런 물음과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3가지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종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하셨다고 이렇게 성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투자 대비 산출 평가를 통해서 조직을 사업성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공영방송이 가장 추구해야 될 민주적 가치인 다양성의 부분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는지, 프로그램으로 녹일 수 있겠는지, 시사 프로그램, 공익 프로그램, 단막극 등, 그리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재난방송 등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2번째, 방통위 시행령을 좀 개정을 해달라. 내부 자산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좀 요청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아직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KBS가 임대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구동에 신사옥을 지어서 공간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3번째 몬스터 유니언입니다. KBS 내부 유능한 핵심 인재를 유출을 방지한다는 부분, 그리고 한중 FTA 등을 대비한 방안이라는 부분에서 저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안 보입니다만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중국 등 해외 펀드를 유치하겠다.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시면 아니라고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공영방송 내부에 이 중국 펀드가 들어온다. 이 부분은 자칫 국부 유출 논란에 비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작사 등에도 중국 펀드에 대한 문제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영방송이 직접 하겠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제작사를 설립을 하면 사실 이 수익을 우선 목적으로 할 경우에 소규모 제작사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송 콘텐츠 기반이 그 생태계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 요소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KBS를 둘러싼 그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한번 짚어봤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고 사장님이 공영방송을 하나의 사업체로 인식을 하고 계시나, 이런 좀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재원의 안정화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합니다만, 재원의 안정화를 꾀하려면 공영방송이라는 틀 안에서 좀 정도를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뭐겠습니까? 수신료입니다. 저는 KBS 사장의 입장에서 이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하는 게 KBS 사장의 그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먼저 어렵다고, 노력도 안 하고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는 건 저는 역대 KBS 사장 중에 수신료 현실화 문제를 노력도 안 하고 포기하신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신료를 중심에 둬야 국민이 보이고 시청자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혹 국민을 설득하기 싫어서 아니면 야당에게 싫어서 혹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은 분명히 좀 새기고 새겨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수신료 현실화 부분을 놓고 다른 어떤 부대 사업들을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공영방송 KBS를 민영방송화 시키는 거다. 즉 다시 말하면 공영방송의 골조를 지금 뜯어내고 계신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EBS 사장님, 예. 시간이 없는데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혜선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장님, 제가 방통이나 MBC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KBS는 특히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신속성도 추구해야 되고 정확성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고, 그래서 신속성에 우선을 둘 것인지 정확성에 우선을 둘 것인지, 신속성과 정확성 두 개를 쫓는다면서 어정쩡한 위치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S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방통이나 다른 방송들과도 같이 많은 지혜를 공유를 해서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뭔가 표현상 조금 잠깐 오해를 빚을 것 같아서 확인하는 하고 가겠습니다. 현직 기자가 아까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용인이 됐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그죠? 예, 성소가 아닙니다. 예, 인용이 됐습니다. 네네. 그거는 본안 소송은 아직 남아 있고요. 진행이 될 겁니다. 사장님,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십니까? 내로남불. 요즘에 인용되고, 이제 지식 사전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그 용어입니다. 정치권에서 옛날 현직에서 취재하실 때 많이 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예. 이게 지금 이율 배반의 그런 하나를 꼬집는 그런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로남노, 남불, 내불. 내가 로맨스면 남도 로맨스가 되고, 남이 불륜이면 나도 불륜이 되는 그런 내로남불의 억지가 아니고 내로남노, 남불, 내불, 그런 이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됐고 우리 정치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너무 내로남불의 그런 논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이전에 정부부터 진행됐던 걸 조금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 정부 당시에 물컵 사건 아시죠? 중앙일보 물컵 사건 혹시 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당시에 그 청와대 공보수석, 지금은 야당 원내 사령탑이죠. 그분이 중앙일보로 찾아가서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물컵을 집어 던지고 그 컵이 산산조각 나고 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사건은 중앙일보나 언론에서는 이것을 대대적인 국민의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는 사례로 규정을 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해서 당시의 당사자는 실수로 이렇게 엎질러진 게 불과하다라고 했지만은 당시에 중앙일보는 특별 취재반까지 가동을 해가지고 그게 명백한 위정이다 하고 여러 가지 시리즈까지 만들어서 냈습니다. 그 당시 중앙일보가 국민의 정부 언론 탄압 실상을 밝힌다라는 시리즈까지 하고 그 당시 그 중앙일보의 대기자까지 나서가지고 그 사례를 국민의 정부의 그 언론 탄압 사례로 계속 그 집중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얘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는 그때 이랬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고 그때 중앙일보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김 대통령의 참모들은, 그리고 단수가 아닌 복수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해가지고 이게 아주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그 당시 중앙일보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이후에 그 사례로만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는 기자실에 대몽뜻을 받는 일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그 전신을 이어받은 것도 야당에서는 25개 언론사들에 대해서 소속 의원 전원에게 담당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항의 방문하게 하고 하는 그런 기회까지도 만들고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정부의 홍보수석이 국정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 그 전화가 간섭이나 압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또 비춰진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국민의 정부 때는 그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언론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홍보수석이 언론에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가지고 압력이나 간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당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뭐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홍보수석이 전화를 하는 걸 가지고 압력이나 간섭이라고 한다면은 직접 찾아가서 컵을 깨고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한 것은 뭐라고 해석해야 될 것이며, 대통령이 나서서 기자실에 대못을 박은 것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 것이며, 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기자들을 담당자를 지정한 것은 그건 뭐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과거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까지가 쭉 들어서 하는 얘기의 그 요지는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로남노, 남불내불 그런 상식을 이제 되찾고 그런 상식이 뿌리 내리는 그런 우리 정치 풍토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제가 좀 설명이 좀 장황했지만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글쎄, 제가 아까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정현 수석과 우리 김시훈 국장간의 통화 내역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지만 자세히 그렇게 당시에 제가 KBS에 있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또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 당시에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으로 한번. 외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는 독립성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요지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논쟁을 이제 소모적인 논란을 떠나가지고 우리도 이제 하나된 이율 배반적이지 않고 또 앞뒤가 일관된 그런 우리의 하나 정치 풍토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드린 거고요. 지금 KBS 노조 주조로 2,227명이 지금 시간의 수당 청구 소송 지금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규모가 지금 1,853억 원 규모. 쓰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그 경과 KBS 입장은 뭡니까 이게?
사실 저희 사장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KBS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해왔다고 여겨왔는데 노조에서 그게 포괄임금제가 아니고 시간의 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사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저축 이게 때문에 이 1,853억 원 규모의 소송이라면은 경영상의 문제에 심각한 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액수인데 만일에 회사가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패소하면 일단 저희는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하고 소송 절차를 이어가겠지만 거기에 따른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노사가 지금 KBS가 지금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통 분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기를 모색하기 바랍니다. 예. 노사가 지금 대화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로남불, 그 영어입니까? 한자입니까? 한글입니까? 그 영어, 한자, 한글 다 섞여 있는, 그런 고사성어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무를 가장 큰 책무가 공영성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KBS 설립 목적 방송법 제43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 문화 정착 등 그리고 공적 책임 방송법 44조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 어떤 길이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인지 끊임없는 그런 물음과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세 가지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종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하셨다고 이렇게 성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투자 대비 산출 평가를 통해서 조직을 사업성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공영방송이 가장 추구해야 될 민주적 가치인 다양성의 부분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는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녹일 수 있겠는지, 시사 프로그램, 공익 프로그램, 단막극 등, 그리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재난방송 등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통위 시행령을 좀 개정을 해달라. 내부 자산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좀 요청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아직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KBS가 임대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구동에 신사옥을 지어서 공간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 몬스터 유니온입니다. KBS 내부 유능한 핵심 인재를 유출을 방지한다는 부분, 그리고 한중 FTA 등을 대비한 방안이라는 부분에서 저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보입니다만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중국 등 해외 펀드를 유치하겠다.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시면 아니라고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공영방송 내부에 이 중국 펀드가 들어온다. 이 부분은 자칫 국부 유출 논란에 비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작사 등에도 중국 펀드에 대한 문제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영방송이 직접 하겠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제작사를 설립을 하면 사실
이 수익을 우선 목적으로 할 경우에 소규모 제작사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송 콘텐츠 기반이 그 생태계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 요소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KBS를 둘러싼 그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한번 짚어봤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고 사장님이 공영방송을 하나의 사업체로 인식을 하고 계시나, 이런 좀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재원의 안정화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합니다만, 재원의 안정화를 꾀하려면 공영방송이라는 틀 안에서 좀 정도를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뭐겠습니까? 수신료입니다. 저는 KBS 사장의 입장에서 이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하는 게 KBS 사장의 그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먼저 어렵다고, 노력도 안 하고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는 건 저는 역대 KBS 사장 중에 수신료 현실화 문제를 노력도 안 하고 포기하신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신료를 중심에 둬야 국민이 보이고 시청자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혹 국민을 설득하기 싫어서 아니면 야당에게 싫어서 혹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은 분명히 좀 새기고 새겨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수신료 현실화 부분을 놓고 다른 어떤 부대 사업들을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공영방송 KBS를 민영방송화 시키는 거다. 즉 다시 말하면 공영방송의 골조를 지금 뜯어내고 계신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EBS 사장님, 예. 시간이 없는데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혜선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장님, 제가 방통이나 MBC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KBS는 특히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신속성도 추구해야 되고 정확성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고, 그래서 신속성에 우선을 둘 것인지 정확성에 우선을 둘 것인지, 신속성과 정확성 두 개를 쫓는다면서 어정쩡한 위치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S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방통이나 다른 방송들과도 같이 많은 지혜를 공유를 해서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뭔가 표현상 조금 잠깐 오해를 빚을 것 같아서 확인하는 하고 가겠습니다. 현직 기자들이 아까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용인이 됐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그죠? 예, 성소가 인용이 아닙니다. 예, 인용이 됐습니다. 네네. 그거는 본안 소송은 아직 남아 있고요. 진행이 될 겁니다. 사장님,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십니까? 내로남불. 요즘에 인용되고 이제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가 아닙니다. 언론사의 자유가 강조되는 순간 언론사는 권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고 사장님 기관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이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의 자유로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오래전인데 그 자사 이익과 관련된 KBS 이익이죠. 관련된 의제가 다뤄지고 있는 국회 상임위장에 5대의 카메라가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그 안에 있는 위원들을 저는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사실 지금 제가 느끼는 솔직한 심정을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소수 정당인 초선 의원인
저도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최근 그 KBS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 우려스러운 점을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의 공정성 문제 아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내부 노사 갈등 문제 아닙니다. KBS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좀 몇 가지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고 사장님께 답변은 요구드리지 않겠고요. 반론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KBS 사장의